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대 병원이 직원 채용에서 간부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면접 점수도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규호 전 교육감을 8년 만에야 붙잡은 검찰이 그간 최 전 교육감을 못 잡은 것인지 안 잡은 것인지 수사 의지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동학기념일 선정위원 5인이 오늘 최종 회의를 가질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오후 들어 맑아지겠고 낮 기온은 13도에서 1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얼마 전 전주문화방송이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때 간부 자녀들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었죠. 네, 필기 점수가 좋지 않았지만 면접에서 고득점을 받아 결과가 뒤집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당시 지원자들의 면접 점수를 확인해 봤는데 의문이 많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전북대학교 병원인은 계약직 작업치료사 채용 공고입니다. 당시 최종 면접까지 올라간 지원자 15명 중 채용된 사람은 3명. 그런데 3명 모두가 인사 담당자 등 병원 고위 간부의 자녀들입니다. 합격자 A씨와 B씨는 필기시험에서 각각 82.5점을 받아 15명 중 하위권인 9등에 불과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 75점으로 최하위였습니다. 필기 점수만 보면 이들 모두 합격을 장담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지만 면접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면접위원들이 주관적 성향에 따라 점수를 주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은 없거든요. 취재진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면접시험 직계표입니다. 합격자 중 1명은 100점을 맞았습니다. 나머지 2명은 98.7점을 받으며 나란히 1등과 공동 2등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점수 차이가 눈길을 끕니다. 15명 가운데 4등으로 합격자 3명 안에 들지 못한 D씨의 점수는 88점입니다. 바로 앞에서 합격권에 든 공동 2등과의 점수 격차가 10.7점이나 벌어졌습니다. 86.7점을 받은 5등 지원자와 4등의 격차는 불과 1.3점. 4등 이하로는 바로 아래 위 등수들 간 점수 격차가 기껏해야 1, 2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의도적으로 합격자 3명에게만 높은 점수를 몰아줘 불합격자와의 격차를 크게 벌린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면접 심사위원 1명은 합격자 3명에게는 100점을 줬지만 다른 지원자 9명에게는 절반도 못 미치는 40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심사를 하는데 자기는 될 사람한테 만점 주고 안 될 사람한테는 안 될 점수를 주는 게 자기 그 점수 패턴이라고. 전북대병원은 당시 면접 점수를 공개해달라는 취재진의 요구에 불필요한 논란이 우려된다며 줄곧 거절하다가 뒤늦게 공개했습니다. 또 심사위원 주관이 개입되는 면접 전형의 특성이라고 해명했지만 간부 자녀들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8년 만에 검거되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사팀을 꾸린 지 3개월 만에 검거에 성공하다 보니 지난 8년간 전주지검이 최 전 교육감을 정말 못 잡은 것인지 아니면 안 잡은 것인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도피 생활 8년 만에 인천에서 붙잡힌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올해 6월 부임한 윤은걸 검사장 체제에서 수사팀을 꾸린 지 불과 3개월 만입니다.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검거 활동에 착수해서 인천 연수구 모 식당 앞에서 체포를 했어요. 검찰이 짧은 시간 내 검거에 성공하자 전주지검의 노력을 평가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지난 8년간 검찰이 과연 검거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7순을 넘긴 고령자가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숱한 흔적을 남겼는데도 검찰은 이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수사팀이 3개월여 만에 최 전 교육감의 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기록 추적에 성공한 점을 보면 이 같은 의심이 충분히 나올 법합니다. 1년 이상 인천 한 곳에 살면서 머리 염색을 하고 단골로 다니는 식당이 있었을 정도로 최 전 교육감이 거리낌 없이 생활을 이어간 점도 이전 검찰의 부실 수사를 말해줍니다. 특히 친동생인 최규성 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당시 뇌물비리 골프장이 있던 김재 씨의 현역 국회의원이었고 최 전 교육감 본인도 각계각층에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이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분의 가족이나 정치적 영향력의 배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검찰이 검거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검찰은 봐준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우선순위라는 말로 수사 의지가 중요했다는 점은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다. 이 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직원들이 되게 좋아하더라. 자기들 굉장히 오해받았었는데. 숱한 소문과 봐주기 의혹을 넘기 위해서는 전주지검이 최 전 교육감의 혐의와 도주 행각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이제라도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주지검은 어제 최규호 전 교육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이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지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억 원씩 3차례에 걸쳐 모두 3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MBC가 집중 보도해온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관련 소식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일정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정부가 선정한 5명의 기념일 선정위원들이 오늘 최종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을 위해 지난달 17일 서울에서 열린 공청회. 정읍, 고창, 부안, 전주 등 4개 지역이 각기 서로 다른 기념일을 주장하며 긴장됐지만 차분하게 공청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5명의 기념일 선정위원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여론을 모으자는 취지로 결론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선정위원 회의가 열립니다. 정부와 선정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자고 의견을 모은 상태여서 이 자리에서 동학 기념일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고 9일 날 만나기로 2주일을 연기를 했지요. 만장일치로 만들어 드리기로 했어요. 각 지역별로 충분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에 탈락한 지역의 반발도 충분히 예상이 되지만 국가적 위상과 유족들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잘 결론이 날 걸로 봅니다. 정부에서 기념일 지정 못하면 다음 정부, 어느 정부가 도 못해요. 이제는 해야죠. 현재 정읍 황토연 전승일, 고창 무장기포일, 부안 백산 봉기일, 전주 화약일이 최종 후보에 올라 있는 상황. 어느 날이 기념일로 정해지든 이제는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을 이뤄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집단으로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에 불법 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시꺼먼 색깔의 악취까지 풍기고 있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일으키고 주민들의 암 발병과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집단 암 환자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익산 장전마을의 한 비료 공장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토양 오염도를 조사했는데 두꺼운 시멘트 바닥을 관통한 시추 장비가 새까맣게 변해 올라옵니다. 시추물 역시 시커먼 상태로 붉거나 갈색인 일반 토양과는 확연히 달라 폐기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독성이 강한 그런 가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악취가 심했거든요. 전문가들 얘기는 이게 폐기물 물질이 분해돼서 이렇게 가스가 발생을 한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장의 식당 외에도 앞마당과 굴뚝 옆 부지 지하층에서도 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은 깊게는 4.5m까지 매립돼 있는데요. 식당 지하 매장량만 370여 톤으로 추산됩니다. 주민들은 불법 매립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지하수와 토양 오염을 통한 주민들의 암 발생 연관성을 규명해야 한다고 익산시에 요구했습니다. 공장 부지 전체를 전수조사해야 할 것이며 사법당국은 불법 행위를 자행한 비료업체를 즉각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폐기물 추정 물질이 집단 암 발생의 원인을 밝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어 다음 달 마무리되는 정부의 역학조사를 연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주민들의 주장대로 결국 불법 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상당량 드러났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비료업체는 파산하고 시설도 경매로 넘어가
폐기물로 최종 판명돼도 원상복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익산 장전마을 비료공장에서 시추된 물질이 불법 폐기물로 판명되면 해당 업체는 폐기물을 치우고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료업체는 파산해 사실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역학조사에서 암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돼도 뒤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경매로 넘어간 비료공장을 지난달 다른 사람이 낙찰받으면서 일이 더 꼬였습니다. 익산시는 낙찰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처리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지만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낙찰자가 나설지는 의문입니다. 이 공장의 면허가 아니더라도 다른 폐기물 관련한 면허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다시 운영을 하면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익산시가 사태 해결에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 업체가 공장 운영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1년. 지난해 폐쇄 명령을 받고 파산하기 전까지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늑장 행정에 해결의 기회를 놓쳤다는 겁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대책위에 따르면 지금까지 16명이 숨지고 14명이 암으로 투병을 하고 있는 상황. 익산시의 안일한 행정에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연말 전라북도 금고 지정을 앞두고 금융권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현재 7조 원 규모의 전라북도 금고 가운데 1금고인 일반회계는 농협은행이, 2금고인 특별회계와 기금은 전북은행이 맡고 있는 가운데 연말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재지정 경합이 뜨겁습니다. 도금고 공모에는 국민, 신한 등 시중은행도 뛰어든 가운데 최근 새만금개발공사 주거래은행으로 선정된 전북은행도 1금고 지정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대 상용차가 수소연료 전지차로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에 따르면 최근 스위스와 프랑스에 2025년까지 6,000대 친환경 수소연료 전지 트럭과 버스를 공급한다는 MOU를 맺어 조만간 전주 공장의 생산 라인이 구축될 전망입니다. 현대차는 올 초 압축 수소를 연료로 쓰는 승용차를 출시한 데 이어 상용차 개발을 완료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전기차 시장에 친환경 수소차로 도전장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전주 팔복동에서 논란으로 떠오른 고형 폐기물 발전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는 법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고형 폐기물을 소각할 때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비롯해 중금속을 배출할 우려가 크고 국제에너지기구도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어제 SRF 신재생에너지 제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51개 고형 폐기물 발전 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북이 9개로 가장 많습니다. 정치권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공방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 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반대는 정략적 형태이자 구태라고 깎아내리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은 새롭고 지속가능한 개발 동력을 더하는 것으로 새만금 신공항 예타 면제 가능성까지 확보했다며 정치적 무능부터 반성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귀뚜라미 양식장에서 불이 나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익산 황등면에 있는 귀뚜라미 양식장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4개 동 1,300제곱미터가량과 귀뚜라미 1,200kg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문제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익산에 이어 전주에서도 길고양이가 연이어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른바 캣맘들의 제보에 따르면 그제부터 이틀간 전주 서완산동 주택가 주변에서 길고양이 7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캣맘들은 죽은 고양이의 입 주변에서 거품을 문 흔적이 발견됐다며 누군가 고의로 독극물을 뿌렸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읍 시민행동은 영장류 자원지원센터에서 탈출한 원숭이가 병원체 등에 감염돼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감염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장류센터가 준공 첫날부터 관리 능력 부족을 보여줬다며
정읍 시의회나 시민단체가 센터 운영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발달 장애인으로 구성된 홀트 장애인 합창단 영혼의 소리로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콘서트를 갖습니다. 한국공연문화예술진흥회 모해솔이 모레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국악 공연을 갖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애환을 그린 뮤지컬 순이가 오늘 부안예술회관에서 마련됩니다. 완주 봉동의 구바우 설화를 바탕으로 한 창작 뮤지컬 9번 사는 고양이가 오늘 전주 덕진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익산 시민 오케스트라가 내일 속리문화예술회관에서 첫 연주회를 갖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전주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오늘과 내일 풍남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전북 최대 규모의 홈 리빙 아트 전시회가 오늘부터 사흘간 군산 새만금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호로 지정된 익산 목발 노래 공개 행사가 내일 함나 면상호소 야외마당에서 있습니다. 원광대 문화재 보존 수복 연구소가 내일 국립전주박물관에서 학술대회를 갖고 고려 불화 수월 관음도 재현작도 전시합니다.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가 오늘 설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갖습니다. (11월 9일) 금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아침까지 비가 내린 뒤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겠고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최고 기온입니다. 전주, 완주 15도, 익산 16도, 동북권은 무주 14도, 진안과 장수가 13도, 서해안권은 군산 15도, 부안 16도, 고창 15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앞바다에서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